자, 오늘의 주제는요. 잘 되는 팀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되는 팀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제 산하에서도요. 반드시 이제 앞으로 점점 커지면 다양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이걸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못 들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가 이제 총사장님이 항상 대실적은 대실적이라고 갈등이 생기고 소실적은 소실적이라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뭐라 그랬냐면요. 제 파트너는요. 다 착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시끄럽지 않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파트너들이 대단한 걸 어필을 했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총괄자의 말이 생각이 나면서 되게 쪽팔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일까요? 내 조직이 작았다는 소리예요. 내 몇 명 컨트롤이 다 되니까 몇 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다 컨트롤하잖아요. 내가 충분히 다 컨트롤하니까 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죠.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근데 600만 명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손길이 다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길이 닿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 그치만 내 파트너 안에서도 이제 리더들이 나오면서 그 줄들이 퍼지고 퍼지고 퍼지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색깔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야, 애터미는 정말 성장될수록 계속 너무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멋 모를 때 막 말하잖아요. 이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에서도 하루 강아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장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옹알이 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파트너가 막 얘기한 거를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옹알이 하네 말 못하는 응애 응애 하는 애기한테 혼내도 돼요 안 돼요? 백날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월급 안 주시잖아요. 월급 정도 딱 줘야 그걸 듣지.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절대 파트너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밑에 칼자루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말을 그때 들어요. 그리고 그래야 스폰서가 저랬을 때 내가 그랬구나 반성해요. 왜? 모를 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속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요. 되게 쪽팔린다는 거. 왜? 제가 겪어봤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파트너들 너무 착하고 일 잘하고 말 잘 듣는다고. 근데 제가 시간 지나니까 총장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 혼자 너무 쪽팔리더라고. 아, 되게 조직이 작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항상.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파트너들이 이제 봤을 때 제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최국장이 깡패였다는데 안 믿어진대요. 제가 그때 최낙균 단장이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딱 문 닫을 때딱 걸어서 어디 가시냐고 딱 그랬을 때. 여러분, 저도 하루 강아지 법무사인지 모를 때가 있어. 근데 우리 최학교 단장 대단하시죠. 절대 기분 나쁜 표정 안 지시고 땀은 삐질삐질 하시고 네, 네, 예 이랬거든요. 우리 대단하신 최진아 국장님 지금도 쫙 멀리서 이렇게 막 이렇게 미팅하세요. 애프터 하시거나 그러면 제가 오랜만에 뵙고 막 회장님 막 이러면 꼭 저를 스피치 시켜요. 저를 막 우리 회장님과 이동호 총장님이 인정하시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최학교 단장을 보면요 야 진짜 저래야 되는데 내가 저래야 되는데 더 배우고 배우고 배웁니다. 왜?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끝까지 칭찬할 줄 아셔야 돼요. 빈말 못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가식적인 거 못해요. 애터미에서는요, 해야 돼요. 왜? 상처받거든요. 알아요, 본인도. 근데 본인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걸 본인이 아는데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알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고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애터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일단 여러분, 우리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벌떼같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요? 경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좀 알고 좀 정확히 알면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되는데
그냥 시대가 너무 경기가 어려우고 옛날처럼 장사가 안 되고 그것만 보면서 나라 탓하고 있고 이러면요 세월만 가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팩트를 보시면서 현실을 직감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98만 명의 자영업자들이요,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2020년도에는 89만이었어요. 근데 좀 많이 이제 창업을 하긴 했는데, 점점 떨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떨어졌어도 이 폐업 수는 더 늘고 있다는 게 지금 팩트예요, 여러분. 98만 명이 2023년도에 폐업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요즘 제가 후원을 다니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게를 보면 곡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코로나 때 힘들다 힘들다? 그때 돈 풀어가지고 그래도 막 사람들 여행 가고 힘들지 않았어요. 진짜 지금은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걸 제가 느낄 때마다 진짜 이제는 경기가 근데 저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항상 6개월 빠르거든요. 주식이 폭락하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발생이 되는데 이게 경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주변 현재 실물을 봤을 때는 곡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들리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어떻게 했다? 금리 인하를 했죠. 근데 여러분 왜 폐업을 하냐? 일단은 창업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창업을 선택한 이유 중에요. 많은 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동시장에서 이제 임금 근로자 형태로 편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노동자가 되어서 스스로 이제 취업자가 되기 위해서 창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돈이 약간 애매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할 게 없으니까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왜? 이 경쟁이 무한 경쟁이잖아요. 치킨 제일 쉬운 거를 이제 차린단 말이에요. 그럼 치킨 가게, 세탁소, 뭐 짜장면집 막 생기는데 그게 이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차리는데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원인은요, 빚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 친구도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됐나? 그 학원을 차렸어요. 노래 학원을. 노래 학원을 차렸는데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1억을 대출을 했더라고. 1억을 대출을 해가지고 하남에다가 학원을 차렸는데 그것도 12층에다 차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야, 10인칭은 저거를 광고를 엄청 때려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저 취미반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입시반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취미반이 25명부터 시작을 해서, 잘 되나 보다 했는데, 취미반은 어때요? 취미니까 돈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돈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호기심에 이제 뭐 싸게 해줍니다, 이벤트 합니다 하면서 뭐 할 거 아니에요, 프로모션을. 그 프로모션이 끝나니까 연장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제가 아는 오빠도 오픈식 때 개업 때 해주겠다고 그거를 끄는 거예요, 학원을. 취미식으로. 근데 돈을 내고 2번밖에 못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빚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계부채가 어디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가를 또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가계대출이 어디 쪽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냐면 이 주택 관련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가 막 커지죠. 이자 커져서 누군가가 막 더 이렇게 값이 막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소비하는 데 써야지 이게 나라가 잘 굴러가는데 어디에다 쓴다? 돈을 벌면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담보대출 갚으느라고. 그럼 소비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악순의 악순의 악순이다. 왜? 자, 보세요, 여러분. 건물이 있어. 여러분, 옛날에는 건물주비가 갑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건물주들이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가게 장사가 잘 돼 월세를 내잖아요. 근데 월세를 보내 보증금에서 까요. 근데 보증금에서 다 깠어. 근데도 안 나가. 그럼 또 저 법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나가라고. 그럼 또 돈 들죠. 근데 다음 사람이 잘 들어서 또 영업을 잘 해주면 되는데 영업이 안 되니까 또 공실이 또 안 들어와. 공실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 악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이 어려워지면 결국 기업들도 물건을 안 사고 이러면 기업에서도 은행에다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도 대출을 합니까? 기업에서? 안 하니까 또 이게 또 악순이니까 또 나라에서 금리를 인하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자산만 또 그 돈들이 풀리니까 어디로 가요?
또 그 부동산으로 들어가니까 강남 땅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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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순. 야,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빚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900조예요. 지금 1900까지는 안겼는데 지금 1900조로 지금 다 돼가고 있어요. 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1900조의 빚을 여러분들이 딱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 빚이 1900조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 번도 없죠. 어이구, 이 나라가 아주 뭐 하는 거냐고, 이거 대통령.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나라에서는요, 우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대통령이 와도 이 빚은 점점 늘어갈 건데, 그럼 어떻게? 방법? 세금 걷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대기업 쪽으로만 밀어주면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 팔았어요, 여러분. 거의 엄청 많이 팔아서 현금 보유를 했어요. 여러분 왜 현금 보유한지 아세요? 주식이 올라갈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번에 팔면 확 떨어지면 이게 폭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조금 조금 조금씩 팔아야지 누가 사요? 개미들이 또 사죠. 그러면 개미들은 신나가지고 떨어졌으니까 또 올라갈 거 희망을 갖고 사요. 그게 막차인데. 그러면 이게 물린 사람들이 쫙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죠. 그럼 그 바닥일 때 또 누가 사는 거예요? 제발 좀 나라에서 사주라고 돈 풀 때 누가 들어와요? 그 돈 현금 보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줍줍줍줍줍줍 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 돈은 또 부자들 이 쏠림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거다.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경제 박사님이 얘기를 하신 건데 빚이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빚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외환 위기가 오고 IMF가 터진 것처럼 빚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또 빚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생산으로 돼서 이게 수출로 돼 갖고 잘 되면 되는데 옛날 같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막 성장됐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갈 때는 막 성장됐으니까 엄마 아빠 세대와 저희 세대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로봇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진짜 자식들이 결혼 안 하고 하는 이유들이 아유 걱정이 애를 많이 낳지 이게 아니라 진짜 시대가 너무 어렵다.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임금은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대 되면 잘려. 할 게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스스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그 취업자가 되기 위해서 차린대잖아요. 잘 되면 다행인데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빚이 또 늘어난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그 이 경제하는 분들이 말하는 게 대출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대출하는 거 좋은 거죠.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냐? 못 갚으니까 문제예요. 이자율. 이걸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연체율, 연체율. 연체율이 늘어나면 못 갚죠.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다 마음이 갚은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 사람 거 좀 보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저는 이 사람 완전 팬인데, 김광석님 너무 잘 얘기하시거든요. 되게 쉽게 잘 풀어주시는데, 이거 보세요. 금융권, 이제 B은행이 지금 높아요. 여기 2.12 보이시죠? 그러니까 고금리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제2금융. 막 그 이자 높은 것들 써갖고 돈이 급하니까 빨리 메꿔야 되니까 그런 데에서 막 갚는 거야. 근데 잘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어떻게 되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든? 못 갚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안 갚을 생각으로 안 하지 않아요. 다 보면 열심히 갚으려고 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이자가 뿌르니까 이제 나도 어떻게 돼? 그러고 아유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포자기 된다. 그래서 포기 상태에서 아유 나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아, 다 이제 회생해줄게요.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또 잘 갚으면 되는데 이걸 또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아유 이거 정치는 못해 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애터미 안에서도 요 있는 인원수도 시끌시끌시끌한데 나라에서 좋은 일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뉴스 틀면 항상 우울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대통령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 편한 애터미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통령 할 생각, 우리 나이에서는 지금 그럴 꿈은 아니지만, 애터미가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일이 쉬운 건 없지만, 이 정신이 스트레스 받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별로 없어요. 아, 이 정도 내가 노력으로 이렇게 쉽게 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 우리가 해결을 못 한다는 거. 그쵸? 왜냐면 우리가 막 다시 뭐 방법을 찾는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점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 자동차 막 발달 빨리 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에 지금 최고 잘 나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유럽에서 어씨 독일은 내가 자동차를 잘 만드는데 그는 석유로 써가지고 기름을 넣고 하는 자동차지 전기차를 잘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해보니까 어라? 이거 아닌데? 이 방향이 아닌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호랑이를 키운 거잖아요, 중국을.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전기차 만든다고 완전 태클 걸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요, 경쟁에서는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든 유지하게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일을 하셔라. 그게 뭐냐? 지금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원이 한 명 이상 있으신 분, 뭐 두세 명, 다섯 명까지 있는 분들이 애터미를 지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직원 쓰려면 지금 인건비 장난 아닌데, 애터미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네? 야, 근데 이거 자본으로 인맥 축적이네? 아, 내가 몸빵만 하면 되는 거네. 몸으로 열심히 뛰어서 사람 멤버십 늘려서 사람으로 자본을 쓰면 되는 거네. 이거를 제대로 아시면서 요즘에 이제 자영업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개인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애터미를 자기 개인 사업처럼 내 파트너를 직원이다 생각한다면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키우는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더 잘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는 애터미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쉽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다. 근데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너무 기회다. 모든 게 기회다. 왜? 요즘에는 똑똑하신 분들도 의사 박사님들도 변호사 뭐 이런 분들도 내가 이제 AI랑 생각을 하니까 이 지금 요번에 테슬라가 그거 맞는 거 아시죠? 이 핸들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거 자동차 이제 나왔잖아요. 그 로보 택시인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거기 보니까 시험에 그 테스트 했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탁 타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차는 쉬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여유 있게 자기 생활을 하라는 식으로 운전은 자동차가 알아서 AI가 해준다고. 그 시대가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완전 혁신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거기에 있는 택시기사 뭐 대리운전 기사들 다 없어지겠죠. 저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진짜. 애터미 하긴 진짜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시대가 발전할수록 애터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냐에 따라서 좋게 생각하면 대박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운전 직접 해보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근데 AI가 운전해줘봐. 그 시간이 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장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도 그냥 애터미는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했어요? 기업도 빚이 없고 개인도 빚이 없고 그리고 나라도 빚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기업이죠. 회장님 빚 있어 없어요? 애터미 CEO 회장님 그 애터미 회사가 빚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망할 일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제품 재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그 선입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거 신제품 조금 딜레이해서 천천히 하면 돼요. 저희 신랑도 왜 버틸 수 있냐면 지금 저희 신랑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지금 더 경기가 어려워져서 더 망해야 돼. 더 망해야 돼. 이런 주의예요. 왜? 경쟁을 하잖아요. 무한 경쟁. 그러면 의류 회사들끼리도 막 의류가 막 생기잖아요. 그럼 같은 옷을 여러 군데서 판다 생각해봐요. 가격 경쟁이니까 계속 낮춰지잖아요. 그럼 힘든데 그 못 버틴 사람들 다 떨어져서 죽잖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5%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티기 작전으로 지금 더 늘리지 않더라고. 근데 저희 신랑도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대출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대출은 내가 최악에 갔었어도 충분히 내가 메꿀 수 있는 거, 내가 낼 수 있는 정도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대출을 했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모든 게 빚 때문인데 그래서 애터미는 무점포 사업이라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애터미는요, 내가 가는 현장, 지금 요즘 여러분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다 곡소리 나거든요. 뭔가를 찾고 있거든요. 거기 두드리셔야 돼요. 애터미 하라고. 이거 무점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가게에 오게 해서 애터미 설명을 하게끔 하든가 미팅을 주선한다든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센터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활용을 하셔라. 이거는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너무너무 쉽게 풀리는 일이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똑똑한 사람은요, 내가 일을 벌리지 않고, 이게 내가 센터를 쳐서 내가 다 해야지. 그거는요, 내 일을 줄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 소득은요, 일을 줄이는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하게 무점포 사업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핸드폰으로 사업하는 거를 계속 어필하면서 밖으로 뛰셔라. 아시겠죠? 사람을 만나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최낙균 단장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도 만나라. 두 번째도 만나라. 세 번째도 만나라. 100번째도 만나라가 정답이다. 아시겠죠? 만나야 뭐가 일이 생기지. 맨날 스폰서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법? 본인이 더 잘 알면서 뭘 물어보세요? 그쵸?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짓을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이거는 친목회가 아니라 비즈니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처음 했을 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도 총괄자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진아야,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네가 다시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지만 엄마 아빠는 다르다. 엄마 아빠 나이에 이제 마지막 애터미로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제대로 너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조금 생각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50 이상이 되면 내 건강도 점점 점점 나빠지고 내 열정도 점점 점점 이제 떨어지고 내 패기나 이런 게 자꾸 없어지잖아요. 안전하게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왜 다시 일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50대도 그렇고 60대가 되면 더 그렇고 70대가 되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애터미의 연령층이 지금 50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시점이야. 물가는 치솟고 지금 월급으로는 작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창업하기에는 저는 창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돈이 조금 이제 퇴직금을 남아서 애터미를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자기가 가게를 차려서 사람을 몰리게끔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내가 사업에 그냥 자영업을 해갖고 가게가 있는 분들하고 얘기가 달라, 이거는. 진짜 최악이야, 최악.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도 그렇게 그 점포를 차려서 하겠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총단장님이 직접 만나줘서 말렸잖아요. 하지 말고 그걸로 생활비 쓰라고 그랬었어요. 차라리. 그리고 애터미를 더 공부하라고. 여러분, 왜냐면 가게를 차렸어. 그러면 그 가게도 리스크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여윳돈으로 한 게 아니라 또 대출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대출금 갚고 월세 내는 거 그것까지 올라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제 친구도 1억의 대출을 내서 학원을 차렸는데 월세 지금 벌써부터 깝깝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얘가. 잠을 못 자요, 벌써.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럼 요즘에는 1년도 버티면 다행이고 3년도 못 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은요, 내가 뭔가를 차려서 애터미를 한다? 여러분, 진짜 제발요. 정말 지금은 제가 아까 봤죠. 우리나라 부채 빚이 1900조예요. 여러분, 1900억이 아니라 조! 1조도 지금 우리 애터미 2조인데 회사가 몇 개냐고 지금.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나 감이 안 와. 1900조가 도대체 어느 양인지.
근데요, 여러분, 미국이랑, 아우, 덥냐, 또. 미국이랑 달라요. 미국은 워낙 이 내수 시장도 크고 워낙 1등 나라기 때문에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산층이 없어지고 이해적 임페리얼 마스터가 그랬잖아요. 극빈층. 막 전기세도 못 내는 나라가 그 세가 그 층 계층이 생긴다고.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닥다리에 희망의 사닥다리 얘기하셨잖아요.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애터미라고.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 근데 애터미가 왜 힘들까요? 그놈의 자존심이 안 내려놔지거든. 이놈의 자존심만 내려놔면 되는데 내가 애터미 한다 그랬더니 다단계 하냐 그랬더니 이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그러니까 다 내가 이게 자영업 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나라에 1900조 빚이 있고 이런 거는 모르고 다 진짜 얘기하다 보면 아,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언니가 돈 빌려줘서 그냥 진짜 믿고 빌려줬는데 그 언니 잘 갚았던 언니인데 내가 왜 미쳤냐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다 어렵다는 거를 당하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내 나이는 근데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돈을 만들려니까 가게가 되면 장사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장사까지 안 돼.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줌 미팅 때 왜 경제 공부를 가르치냐면요. 우리나라는 경제 동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그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리는 거를 배운 적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이 딱 대통령이 됐는데 빚이 1900억, 1900조래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답이 나오나요? 여러분? 답이 안 나와 나는. 그래서 그래서 세금을 더 올리죠.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연봉이 10억이 넘으면 50% 세금을 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료보험 있죠?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금은 더 높아지니까 또 어떻게 돼? 서로 지금 중산층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매해요. 10억은 10억이 그러니까 연봉 10억. 이게 세금을 많이 내다 반을 뚝 떼버리니까 10억이어도 5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억 가지고 뭘 쓰려고 그러니까 또 돈이 없어. 왜? 그만큼 벌려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생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생산이 잘 돼서 소비자들이 막 소비를 해주면 되는데 그 돈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부동산 대출 갚는 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악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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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순이다. 근데 여러분,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애터미도요, 생산이 잘 돼서 소비자들이 막 물건을 써줘야 되는데, 안 써주면 애터미 안에서도 생산을 안 하겠죠. 근데 애터미 다행히 회사가 빚이 없으니까, 그 있는 걸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유지만 돼도 지금 다행인 거예요. 마이너스만 안 가도. 아니, 대기업은 뭐 마이너스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금융 위기 온다 뭐 이런 얘기 또 있잖아요. 지금 흑자난 기업들이 별로 없다.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서 반드시 어떤 데는 없어지지만 흘러가는 거에 잘 만든 사람도 대박 나죠. 뭐 전기차, AI 이런 만든 회사들은 결국은 또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게 있죠. 그러니까 그 부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애터미는 제가 봤을 때는 소비하는 제품이고 로봇과 경쟁을 했을 때 살아남는 직업이고 그리고 우리 유일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라고. 근데 이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떨림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만 일단 떨어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왜? 반드시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내가 알아듣기도 전에 내가 그만뒀잖아요. 그만두면 안 나온다. 근데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진짜 나 같은 여자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또 많냐면 국장님, 저는 언제 전업할 수 있죠? 라는 말씀을 하셔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전업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도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업은 내가 생활비가 얼마가 나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 생활비가 200만 원이 나가. 그러면 애터미에서는 400이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애터미뿐만 아니라 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단타를 트레이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더라는 또 새로운 직업처럼 막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꿈을 꿔. 왜? 트레이더들이 큰 돈을 버니까. 여러분, 어떤 큰 돈이 벌 때 사람들이 그 스타를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번 사람,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승님, 트레이더들도 단타만 하고 싶은 거야. 직장 생활 하니까 내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빨리 트레이더로 전업하고 싶어. 그래서 스승님, 나는 언제 전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딱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이 2년 동안 수익이 하나도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어떤 사업이든 투자든 결국은 내가 성장이 되기까지는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돈 버는 사람 없어요. 내공이 없으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까먹었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열정만으로 다 써버렸네? 근데 내가 좀 알쯤하니까 어때? 돈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도 처음부터 전업하고 부업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제 내 기준에서 예를 들어 내가 생활비가 200 나가 그러면 애텀에서 400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내가 생활비가 500 나가 그럼 애텀에서는 1000이 들어와야 되고 내 생활비가 1000은 나가야 돼 그러면 애텀에서 2천만 원이 들어와야 된다. 아시겠죠? 그거를 아 스폰서가 날 도와줘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폰서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귀찮게 하는 파트너들은요, 솔직히 스폰서들이 사람이 많으면 아, 난 저 사람이랑 그냥 일 안 하는 게 더 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을 내가 잘했어요, 뭐 했어요 하면 뭐해? 들어오면 피곤할 거 뻔한데. 그래서 스폰서들은요, 윈윈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팀워크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터미는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로 팀워크로 가려면 우리가 한번 우리가 다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간다 생각을 해야지. 아, 나는 이래서 억울해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은요,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 태생의 갈등 구조라 그러잖아요. 이 두 줄 바이너리는. 그래서 그거를 안고 어떻게 문제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느냐. 그 해결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조율이 잘 돼서 이 정도면 그래 스폰서도 고생 많았지. 아, 나도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들이 저는 애텀에서 살아남고 그 조직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누구나 100% 만족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 그래 이 정도면 스폰서도 되게 고생 많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결을 해줄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내 파트너 성공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팔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경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잘 되는 팀의 반드시 이유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언어 소통이에요. 언어, 말. 애터미는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말로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하나가요, 어떤 소비자를 확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어떤 소비자의 소비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제발 부탁드렸던 게, 야, 내 밑에 달게, 이 내 밑에 달아라는 말을 제발 좀요, 여러분. 아이디 만들어줄게. 제발 내 밑에 달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걸 제가 엄청 얘기했거든요. 제가 본사 강의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막 그 아시는 분들이 이제 소비자분들이 제가 사업 설명을 짧게 듣고 뚜껑이 날라가서 아들을 가입하겠대. 근데 아들이 나이가 어린데 하루 전화자가 근데 제가 못 가리킨 제가 잘못이죠. 그렇게 할 거라 생각을 순간 못했어. 그런데 전화를 딱 하는데 내 밑에 가입하게 통신사가 어디? 그러니까 아들이 내 밑에 가입하다니까 다단계 냄새가 확 나요, 안 나요? 나니까 잠깐 스탑을 딱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치를 쫙 채니까 갑자기 저를 확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용조용 이거는 아이디고요. 그냥 마트 체인지고요. 어머니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이러면서 다시 잘 얘기해서 가입은 했는데 이제 그 아들님이 엄마 잘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좀 이게 바늘 찌른 이게 좀 포인트 이게 핵심적인 말을 했더라고. 엄마 조심하 그 가입은 할 건데 잘 하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가시 있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 밑에 달아내 이거 다단계 회사 맞습니다. 근데 내 밑에 달아라는 말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 왜 스폰서가 한 줄을 안 잡아주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스폰서가 안 잡아주죠 하는 거는요, 마케팅 플랜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애터미에 처음 했을 때 뭐 보고 들어옵니까? 나는 인맥이 없어요. 야, 나는 판매 못해. 우리 찾아갈 때 소비자가 뭐라 그래요? 아, 야, 나는 인맥 없어. 나 사업자 없어. 나 판매 못해. 나 말 못해.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야, 애터미는 괜찮아.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그런 말 잘하는 사람 나오고 강의 잘하는 사람 나오고 그게 다 네 고객이 돼. 라고 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애터미가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으로 내 고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소개 받는 것도 내 파트너죠. 그 결국은 스폰서도요, 그 사람이 파트너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전체. 근데 제가 아까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거시경제 얘기를 하면서 큰 우리나라 빚을 얘기를 하잖아요. 1900조가 있다는 거를. 근데 개인마다 다 힘들거든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요, 나라가 봤을 때는 진짜 엄청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파트너가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제 파트너는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파트너들이 나중에 생기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파트너의 빨리 소개를 받아서 그 밑에 회원을 빨리 찾아주셔서 사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게 회원을 가입을 시키다 보면 한쪽에 예를 들어 20명이 달렸다 칩시다. 우측에 3명이 달았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봐도 어디가 대실적으로 보이세요? 그냥 사람의 심리적으로 20명이 달린 쪽이 커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사람까지도 그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경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 말을 따르는데 살짝 네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야, 그 특히나 이제 돈 치는 다단계를 했던 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야, 여기 20명이 달렸는데 여기 스폰서가 내려가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냐? 자, 여기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얼버무려요. 아, 여기는 스폰서 같이 내려가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네 회사랑 다른 이유가 뭐냐? 야, 달았다고 우리 이거 유지비 있으면 맞지. 근데 이거 달았다고 바로 매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냥 달려만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애통이 어떻게 돼요? 누워있는 사람을 뛰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다르다. 만약에 20명이 달렸는데 그게 만약에 매달 유지비가 있으면 맞죠. 거기가 대실적인 게. 근데 20명 달렸다고 매출이 팍팍 뜹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다 넣잖아. 그쵸? 본인들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다 해요 이러시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지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터미 시작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기본을 이해를 하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담 능력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선수들을 만나면 말려요. 내가 경험이 없으니. 그러네? 아, 여기 스폰서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위를 쳐다봐. 아, 스폰서 왜 회원 안 달아요? 아, 스폰서 왜 매출 안 뛰어요? 또 이러고 있어 또. 그래서 여러분 또 마음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스폰서가 또 파트너한테 들었어. 그럼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거기는 네 파트너지가 아니라 같이 찾아봅시다라고 또 얘기를 잘 달래셔야 돼요. 왜? 하루강아지잖아요, 하루강아지. 하루강아지한테 계속 얘기해봤자 우리 애기 옹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트너가 생겼으면 그 파트너가 옹알이 할 때 그 파트너가 나와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안고 가셔야 돼요. 계속. 아시겠죠? 그 방법은 어떻게 돼요? 계속 밑에 뎁스를 파서 빨리 칼자루 잡는 방법밖에 없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끝에서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맨 끝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회원이 잘 안 내려가져 있죠. 그럼 보통은, 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저도 항상 끝에를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어떤 사람을 누워있는 사람을 이 잠재적으로 좀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누워있는 사람들을 뛰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하나 좀 예를 들자면 그 A라는 사람이 있다 칠게요. 그럼 이 사람이 좀 잠재적으로 좀 괜찮아. 잘할 것 같아. 근데 요 밑에 5명이 달려서 많이 안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요 5명 내려갔다고 요 사람들이 지금 매출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다 내가 껴서 여기가 지금 한 50만 포인트 정도 됐다 칠게요. 다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초보자가 아니까 제가 정확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우측 한 명 달으라 그래서 달았어. 요 B를 달았어.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 밑에 지금 못 달아주잖아. 여기도 지금 안 커져 있는데, 그쵸? 나의 두 줄인데 이 사람의 한 줄에 연결된 줄에 어쨌든 여기를 빨리 소개받고 키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아직 사업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아무도 없다 쳤을 때, 요 B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일 사업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상황 때? 갑자기 이 A가 B를 소개했잖아. 근데 갑자기 A 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되게 바보짓이에요, 여러분. A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깨워야 되는 사람한테 A 걸 보여주면서 A는 여기 지금 한 줄 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 B는 이제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근데 왜 나는 안 내려가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할 말 없죠? 그게 판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B는 A가 지금 잘 못 내리는 상황이잖아요. B의 소개를 받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B의 어떤 상황을 해야 되냐? B의 자리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 보통 A가 맞춰졌을 때, 수당 받았을 때 요 B가 30만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가요. 이 사람을 만나.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야, 사장님 가입만 했는데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은 A 사장한테 밥 사셔야 돼요.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면요, 저한테 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 B가 제가 대표적인 어제 문자 한 그걸 갖고 왔어요. 지금 내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여기 다 없잖아. 빵빵빵이잖아. 빵빵빵이. 이 빵빵빵에. 그렇다고 A 걸 보여주면, 왜 제 밑에는 없죠? 이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할 말 없어요. 그럼 이거 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A가 안 해요. A가 조금 관심이 생길랑 말랑 한 상태거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요것만 강조했죠. 사장님. 31만 2천 포인트가 돼서 사장이 필요한 물건 필요하실 때 사장이 아이디로 살 필요가 없다. 거기 엄마 가입하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여자친구 가입하세요. 이랬어요. 양쪽에 하나 여자친구 엄마 가입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오늘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다음에 좋은 일로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많이 쌓였네요. 이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A랑 연결시켰어요? 전혀 안 시켰죠. 저랑 일하게끔 만들었죠.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요, A 거쳐서 안 한다. 다이렉트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A는 소개만 해줘도 고마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B가 소개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 괜찮은 사람이 커졌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줄기가? 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러면 A가 또 반대쪽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A가 여러분 불만 가질까요? 전혀 안 그래요. 나를 고마워해서 당연히 반대쪽도 같이 찾게 된다고. 그럼 그 환경의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예요? 나. 근데 내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이 A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기는 스폰서 라인이고 뭐 이거를 막 말하지도 않는데 막 가르쳐놔. 이상하게 가르쳐놔. 여러분 스폰서 라인이라는 개념은요. 그 한 줄이 오름에 250만 포인트가 계속 떴을 때가 한 줄이 끝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명이 그만두면 그 포인트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조직을 잘 키우는 사람과 못 키우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말을 그 대보로 라인 안에 말 상담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애터미는요, 좀 카멜레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달려있는 사람들이 내 산하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근데 저는 다 뭐라 그러냐면, 그 한 분 중에 한쪽에 완전 터졌어. 뉴질랜드까지 쫙 터진 거야. 한참 전에 한 2020년도에 달렸나? 그랬는데, 몇 사람 막 내려갔는데 별 사람 없다가 맨 끝에 한 명 다른 사람이 아메이한 사람을 달았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야, 아메이한 사람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세미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와, 사장님 한 번도 물건 산 적 없죠? 그랬더니 그렇대. 사장님 이 사람한테 밥 사주셔야 된다고. 왜 30만 채워나? 아니, 아무도 없으니까 한 60만 됐나? 뭐 많이 채웠더라고. 사장님 60만 채웠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혼자 세미나 와요. 아메 하신 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개보도에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게끔 그 소비자한테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애터미는요, 다 나 같지 않아요. 골고루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의 노력이 100명이 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는데 똑같은 색깔을 만드니까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만 남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 노란색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야, 이거 나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하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우리 애터미 뭘 잘해야 된다? 그 사람에 맞게끔 설명을 상담을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라인에 맞게끔 소개를 했을 때 또 이런 분들 있다고. 밑에 파트너가 나오니까 이 A한테 압박을 주는 거야. 너 여기 나왔으니까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무한의 압박을 주거든요. 압박을 주니까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압박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자들,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통하는 거지. 네트 경험 없는 사람한테 백날 한 줄 터졌다고 얘기해 보세요. 한 줄 터지면 뭐해? 나 돈 안 들어오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요. 밑에서 수당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요. 양쪽 맨 밑에.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는 내려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사업은요, 정말 카멜레온처럼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두 번째. 내가 사람이 많으면 이제 과부하가 생겨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일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어떻게 분산시키면 안 되고 몰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또 다시 그려드릴게요. 제 강의는 해년마다 다를 거예요. 왜? 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그 과정이 그래서 제가 완전 초보자 때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제 옛날 영상을 보시면 돼요. 한 5년 전 거 있죠. 제 영상 한 500개 되거든요. 그럼 제가 처음 했던 거를 매일매일 사업 설명을 하고 만났던 얘기, 그때 당시 아무것도 파트너도 없었을 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 걸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여기서 지금 딱 애매한 거예요. 완전 고액 소득자도 아니고, 약간 이제 애매한 단계이기 때문에 요때 중간 리더들이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만둬요 또. 그래서 제가 또 요 제 사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저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요. 직급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저도 이제 명목 직급자들을 보니까 뭐 팀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팀장도 뭐 있고 밑에 국장도 있고 뭐 해갖고 몇십 명이 된단 말이에요. 몇백 명 되는구나. 명목 직급까지 다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 안에 이제 직급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춰먹는 사람도 있고 부업자도 있고. 그럼 나는 이 맨 밑에를 일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 직급이 예를 들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좀 보기 쉽게 그냥 세일즈 마스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달려있는 위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가 스폰서를 붙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다 시간을 내주면 안 돼요. 왜? 분산되거든. 요게 한 번 가게 되면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에너지도 고갈.
시간도 고갈되는 거예요. 왜?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맨 밑에 이 연결된 맨 밑에는 두 줄 하느라 힘들잖아요. 그럼 모든 집중을 여기다가 멀리 있는 데까지 가는 것도 여기다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급한 사람들이 우물을 먼저 판다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스케줄을 맞추러 와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쪽으로. 그러면 그럴 때는 시간에 짬을 대서 틈새 시간, 조금 요 한 시간 정도 시간 남겠다. 요런 사람들을 이제 그때 시간 내서 만나주셔야 돼요. 그거까지 배제시키는 건 아니죠. 내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는. 그거는 어차피 내가 가까운 곳에 나이가 있는 쪽에서는 한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왜냐? 셀프 리더기 때문에 직급이 있는 분들은 셀프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그럼 그런 분들은 만나줘야죠.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까지 분산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더 밑으로 더 내려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하셔야 된다. 왜냐면 제가 원래는요. 저는 이걸 다 분산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다 총단을 차단시켰어요. 야,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성공자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를 계속 집중해서 두 줄을 왜냐면 맨 밑에서 두 줄 하는 사람들은, 자, 생각해보세요. 요 사람들은요, 직급도 있고, 밑에서 포인트가 엄청 뜨니까 그만 둘까요, 안 그만둘까요? 안 그만둬요. 속도는 좀 처지더라도 절대 안 그만둬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를 계속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만두면 말림 현상이 또 생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애터미는요. 이 냉철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좌측 우측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막 이 좌측 이게 소실적 대실적이라고 얘기도 저는 좀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내 파트너들이 나는 대실적이네요 이러면서 난 대실적이니까 그럼 또 섭섭함이 생기고 근데 이게 대실적이 또 소실적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좌우가 꼭 바뀌더라고요. 직급을 올라가면 갈수록 그 과정이더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나의 우측, 나의 좌측.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측이 대실적이었다가 좌측이 대실적이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밸런스가 맞았다가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애터미는요. 항상 말 조심. 항상 긍정적이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팩트예요. 이게 사업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은 말 때문이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대보도에 어디에 가입이 돼 있느냐에 따라 그 소비자를 만났을 때 잘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직급자들이 막 생기면 맨 밑에를 이제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셀프 리더들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밑에 최대한 집중하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멀리가 되더라도 누군가 열정적인 사람 있으면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 위에 있는 사람이 국장님 좀 만나주세요. 미팅 주세요. 시간 좀 내주세요 할 때는 내가 있는 쪽으로 스케줄을 맞추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온다. 안 오면 말고. 근데 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영향력이 한번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몸이 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 멀리까지 또 가. 그러면요 그게 또 내 에너지 뭐 시간 막 이게 다 뺏기니까 이게 또 다 딜레이가 되는 거야 일정이.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체력에 막 에너지가 안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나마 젊으니까 한다 치지만 회복이 빨리 된다 치지만 50대에 그렇게 한다고요? 60대에 그렇게 한다고요? 죽어도 못해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뭐에 두 손 두 발 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요. 이야, 왜? 제가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50명, 100명씩 있어요. 물건 막 사고 막 그래, 셀프. 그리고 12시간씩 막 했다고, 그 친구가. 근데 제가 한 세 번째 간 날, 아, 이러면서 이거 사람이 많아서 문제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이러면서 제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찰나에 이도 이제 총괄자님이 정말 멘토처럼 제가 뭔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지?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고 하나부터 열까지 저한테 보고하라고 했던 세월이 그게 2019년이었네요. 근데 제가 시키는 일을 잘하니까 그대로 흡수해서 매일매일 보고했던 게 지금까지도 보고를 했던 거죠.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A4 체크리스트를 해보세요. 꾸준히 하는 사람 솔직히 몇 없어요. 저희 산하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나 임페리얼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이 진짜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릿속으로만 애터미 하면요. 내 머리는 피곤했기 때문에 애터미를 진짜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몸은 안 움직였는데 머릿속으로만 아씨 어떻게 지금까지 아씨 어떻게 사람 늘리지? 아 어떻게 매출이 안 뜨지? 자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애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누구 탓? 스폰서 탓. 내 탓을 안 한다고. 근데 A코 체크리스트를 하는 이유는 내 탓이오를 인정하라 이거. 그러면서 내가 다시 반성하면서 아 내가 성찰하면서 아 이렇게 움직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진짜